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카메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지금 타이틀 나와 있듯이요. 입문자용 카메라는 따로 있다 라고 해서 제가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카메라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지금 타이틀을 달아놓은 이유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제 사진을 배우시려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카메라를 갖고 오면 이 카메라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거 거의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뭐 집에 있던 거 갖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새로 구입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입문자용 카메라라고 해서 들고 왔습니다. 구입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문자용 카메라는 따로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어떤 카메라가 프로페셔널용이고 어떤 카메라는 뭐 세미 프로페셔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세미 프로 아니면 뭐 아마추어 아니면 입문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사진 강의만 35년이 넘게 하고 있고 사진에 입문해서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계속 사진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입문자용 카메라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어딜 뒤져봐도 입문자용 카메라하고 프로페셔널용 카메라가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뭐냐면 가격 차이죠. 가격 차이에서 뭐가 틀립니까? 뭐 퀄리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을 좀 더 첨가해서 가격을 올려받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차이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착각을 갖고 있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게 뭐냐면 이 사진은 감도 맞추는 다이얼 이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단 감도 맞추는 다이얼 그 다음에 뭐예요? 셔터 스피드 조리개 하다못해 렌즈가 없어도 돼요. 셔터하고 조리개라는 것만 있으면 사진 찍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퀄리티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선명도를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렌즈를 사용하는 거고 또 일반 렌즈보다 좀 더 비싼 렌즈를 써야 되니까 그래야 렌즈의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투자해서 또 비싼 렌즈를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바디도 똑같이 셔터하고 조리만 가지고 우리가 사진을 찍어도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했는데 뭐 디지털 카메라니까 이미지 센스의 화素수도 커야 되고 나는 가끔 동영상도 찍어야 되니까 뭐 이 동영상도 어떤 뭐 4K, 8K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래야 되고 나는 또 간혹 뭐 액션이라든가 뭐 스포츠 사진 찍으려니까 초당 몇 카트씩 찍으면 연속 촬영도 돼야 되고 하는 쓸데없는 기능들의 욕심을 내다 보니까 비싼 바디를 사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바디나 싼 바디나 우리가 사용하고 조작하는 건 틀린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입문자용 카메라면 구조도 간단하고 사용법도 간단한 이런 카메라가 실질적으로 뭐 객관적으로 따지면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들은 전혀 그렇게 간단하고 그 기능이 몇 개로 한정되고 그렇진 않아요. 필름 카메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필름 카메라. 또 필름 카메라도 뭐 비싼 카메라나 싼 카메라나 이 셔터하고 조리개하고 뭐 이게 돌리는 거나 구조나 뭐 이런 거 거의 또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입문자용 카메라는 없다. 글쎄요, 입문자용 카메라로는 올 자동되는 게 입문자용 카메라일까요? 그냥 막 셔터만 누르면 되니까 이런 기가 막히게 그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고 입문자용이라고 나와 있는 카메라는 따로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구입하실 때는 몇 가지 종류에서 자신에 맞는 카메라를 선택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자신의 그런 그 환경에 경제적인 여건에 맞춰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게 낫지. 누가 이런 카메라를 쓴다 그러니까 자기도 저걸 써야지 나도 좋은 사진 찍을 것 같다라는 착각에 쫓아가다 보면 가랭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카메라 갖고 있다고 해서 좋은 사진 찍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진을 배우려면 정상훈 사진학교에 그런 강의를 다 들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도 저렴한 돈에 작은 돈으로 아주 결과가 좋은 이런 형태의 사진을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 강의는 다른 분들이 하는 강의하고 좀 틀리니까 좀 약간 고리타분한 면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사진을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점, 그 점을 명심하시고 입문제용 카메라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요. 요 말 뒤에 제가 다른 강의에서 사용했던 디지털 카메라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 강의 뒤에다 붙일 테니까 카메라를 구입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구입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참고하셔 갖고 카메라를 구입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입문제용 카메라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의 그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디지털 카메라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지금 여기 타이틀로 나와 있는 이란 반사식 카메라, 그래서 우리는 싱글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 그래서 SLR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LR이라기보단 DSLR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필름 카메라에서도 우리는 이걸 SLR 이렇게 얘기했어요. 줄여서 이니셜만 따가지고 싱글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 이란 반사식, 그러니까 렌즈가 하나, 그 다음에 반사경이 붙어 있다, 그래서 이란 반사식 카메라라고 얘기했고, 똑같은 구조로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일반 필름 카메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이란 반사식 카메라를 우리는 DSLR 이렇게 얘기합니다. DSLR.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형식의 카메라가 이란 반사식 카메라죠. 그러니까 사진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이란 반사식 카메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왜 이 이란 반사식 카메라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됐느냐, 여기 보시듯이 반사경이라는 거울이 있고요. 요 위쪽을 우리는 펜타프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란 반사식 카메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위쪽에 이렇게 볼록하게 마름모 형태로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요게 우리가 펜타프리즘이라고 그래서 여기 요건 지금 스크린이고, 여기 마름모로 된 여기에 화면을 두 번 튕겨주게 되어 있는 유리로 되어 있어요. 유리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펜타프리즘이라고 그러고, 밑에 요 렌즈를 띄어내면 바디 안쪽에 붙어 있는 거 우리가 리플렉스 미러, 반사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빛의 굴절에 의해서 상의 이미지는 어떻게 보입니까? 상의 이미지는 이렇게 거꾸로 보여요. 화면에 거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란 반사식 카메라 같은 경우, 이란 반사식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파인더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는 창을 우리가 파인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파인더나 LCD를 이렇게 보게 되면 상이 똑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보이는 이유, 원래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거꾸로 보입니다. 빛의 굴절에 의해서 윗부분은 아래로, 아랫부분이 위로 가서 이렇게 거꾸로 보이게 되어 있는 게 이 기본적인 카메라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아까 봤듯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반사경이 있지 않습니까? 반사경. 이란 반사식 카메라의 반사경이 이 상하를 세워줘요. 그 반사경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받아서 상하를 세워줍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좌우는 반대예요. 지금 거꾸로 보이는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상하도 바뀌었지만 좌우도 바뀌었습니다. 상하도 바뀌었지만 좌우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반사경에서 상하를 세워주고, 아까 말씀드린 펜타프리즘이라는 데서 두 번 튕겨줘서 좌우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반사식 카메라는 파인더를 통해서 대상의 움직임이나 모든 걸 실시간으로 파악이 돼서 신속한 촬영이 가능하게 된 아주 현대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현대 카메라에 들어와서 아주 최고의 모델로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대형 카메라,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형 카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형이나 대형 카메라,
특히 대형 카메라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스크린 자체는 대형 카메라, 우리가 뷰 카메라라고 얘기하는 이런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에는 반사경이나 펜타프리즘이나 이런 기본적인 그 구조가 없기 때문에 상이 좌우 상하가 거꾸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사진을 찍어야 돼요. 뭐 거꾸로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펜타프리즘처에서 우리가 이 파인더를 눈으로 대고 보는 게 아니라 화면이 크다 보니까 대형 카메라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작은 게 4 곱하기 5인치니까 4, 5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화면으로 들어오는 게 옆에서 반사가 빛도 세고 그래갖고 화면이 선명하고 깨끗하게 안 보입니다. 초점도 맞춰야지, 상하도 바뀌었지, 좌우도 바뀌었지, 그러다 보니까 저런 걸 뒤집어 쓰고 보는 건데, 우리가 옛날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그렇게 대형 카메라로 사진 찍는 장면들이 종종 보여줘요. 사진관 씬들이. 그래서 제가 밀정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밀정.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공유가 나오고, 또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공유가 사진 찍는 사진관을 하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역할인데, 거기에서 사진을 찍는 장면이에요. 화면이 스크린에 보여줍니다. 그 스크린에 나오는 화면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거꾸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이런 식으로 거꾸로 보이는 걸, 우리 눈에, 제대로 보이게끔 해서 반사경과 펜타프리즘을 달아준 그런 카메라를 우리는 이란 반사식 카메라라고 한다. 근데 만약에 펜타프리즘이 없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좌우는 반대로 보여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사경이 상하는 맞춰주지만 좌우는 펜타프리즘 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펜타프리즘 없는 상태에서는 좌우가 반대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펜타프리즘까지 붙여주면 그때 사진이 어떻게 보입니까? 정상으로 보인다. 이거 우리가 펜타프리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DSLR, 필름 카메라에서 이란 반사식은 SLR, 디지털 카메라에서 이란 반사식은 DSLR이라고 이렇게 붙여준다고 그랬고,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카메라의 그런 구조가 요 DSLR 카메라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카메라가 있죠. 요즘 들어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카메라인데,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미러리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지금 여기 미러리스 카메라의 구조가 나와 있지만 여기 뭐가 없습니까? 반사경, 미러가 없지 않습니까? 미러, 반사경 거울이 없다. 그래서 미러리스 카메라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렌즈를 통해서 들어와서 바로 여기 이미지 센스 이미지를 형성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반사경도 없고 펜타프리즘도 없는데 뭡니까? LCD나 뷰파인더에는 상이 똑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 이제 기계적인 전자적인 처리를 해줬겠죠. 이 전자적인 처리를 해주는 거고, 이 미러리스 카메라는 아까 SLR, DSLR 카메라는 뷰파인더를 통해서 보이는 상이 라이브 영상입니다. 바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걸 좌우 상하를 교정해준 상태에서 본다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 라이브 뷰파인더라고 이름은 되어 있지만 라이브 뷰파인더가 아니에요. 이거는 속된 말로 뻥입니다. 뻥. 얘는 녹화 방송입니다. 미러리스는. 왜 이게 녹화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카메라에 우리 DSLR 디지털 카메라의 SLR 카메라의 파워를 꺼도 LCD는 안 뜨더라도 뷰파인더에는 상을 볼 수가 있어요. 라이브 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러리스 카메라는 파워를 끄면은 LCD에 안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뷰파인더 창도 안 보여요. 녹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영상을 임시로 저장했다가 녹화를 했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실시간 녹화죠. 그러니까 사람이 눈에 순간적으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실시간으로 녹화해서 보여주는 거라. 초창기 미러리스 카메라는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퍼링이 있었어요. 잘 찍다가 갑자기 화면에 나오는 동작들이 딱딱딱딱 끊어졌다가 연결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미러리스 썼을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미러리스들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없어졌는지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기술력이 향상이 된 거죠. 엄청난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러를 없애고 이미지를 바로 투과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는 그 초창기에는 이게 컴팩트용 카메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컴팩트용 카메라로 많이 사용해서 일반, 그러니까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 분들이 많이 썼다가 그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컴팩트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면서 이 미러리스가 이제 프로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미러를 띄워버리니까 카메라 바디가 얇아질 수뿐이 없었던 거고요. 거기다 메모리 카드가 CF 카드하고 SD 카드라는 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CF 카드는 크고 두꺼워요. 하지만 SD 카드가 굉장히 또 고급화되면서 카드가 얇고 또 미니 SD 카드까지 나오는 상태에서 작아지다 보니까 이 미러리스 카메라는 DSLR 카메라보다 굉장히 그 크기가 줄어들 수뿐이 없습니다. 작아지다 보니까 뭐 어떻습니까? 가볍죠. 가볍다 보니까 휴대하기 편리하죠.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선호하기 시작했는데, 그 처음에는 그 디지털 카메라, 프로 카메라라고 사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미러리스 카메라를 거의 인정을 안 해줬어요. 아이고 이 DSLR을 써야지 어떻게 이런 걸 쓰냐라는 식으로 미러리스가 굉장히 천대를 받았었는데, 이게 또 렌즈 교환이라든가 액세서리의 그런 호환성이 DSLR보다 떨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각광을 받지 못하다가 이 기술이 집약되고 모든 브랜드들이, 특히 소니 카메라가 이 미러리스 쪽에서 굉장히 치고 나와버렸거든요. 소니라는 카메라가 캐논이나 니콘을 앞서가 버리는 상황까지 와버리다 보니까 뭐 시선이 집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많은 카메라 브랜드들이, 특히 대표적인 뭐 니콘, 캐논, 뭐 후지, 소니, 뭐 이런 특히 앞서가던 캐논도 DSLR 카메라에 대한 그 투자를 줄이고 앞으로는 미러리스 쪽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한다라는 식으로 방향을 선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미러리스보다는 바디들이 좀 커졌어요. 기능을 많이 넣다 보니까 초창기 미러리스보다는 반응이 구조는 커졌지만, 그래도 지금도 그 DSLR보다는 굉장히 카메라 자체가 작아져서 휴대하기는 좋아졌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사진에는 요건 지금 후지에서 나온 미러리스인데, 요거는 그 붙박이입니다. 붙박이. 렌즈가 교환이 안 되는, 근데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최신 기종인데요. 뭐 200V인가 뭐 정확한 모델명은 제가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후지 같은 경우는 그 미러리스 쪽이 더 우세하고, 그 다음에 이 카메라의 디자인을 그 아날로그 카메라 형태로 해서 굉장히 그 젊은 층들의 감성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옛날 그 필름 사진에 그 거리계 연동식 RFC라고 그래요.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형태의 구조로 가지고 있는 게 이 후지에서 나오는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고요. 물론 후지에서도 이런 형태의 미러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건 이제 캐논에서 나온 요즘 뭐예요? 그 캐논에서는 DSLR 같은 경우가 뭐 5D 시리즈가 굉장히 그 중심 모델이었는데, 이 미러리스에서는 R 시리즈라고 그래갖고 제일 비싼 게 R5인가 그렇고 R6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언뜻 보면은 일반 반사식 카메라 DSLR처럼 보이지만, 이 카메라 실물은 DSLR보다 조금 작아요. 조금 작고 근데 언뜻 보면 이 구조가 펜타프리즘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래가지고 DSLR처럼 보이지만 미러리스입니다. 그래서 미러리스 카메라가 굉장히 요즘은 그 많은 사진가들한테 그 관심을 받고 있는 카메라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반사경과 펜타프리즘이 있는 게 DSLR이고, 반사경도 없고 펜타프리즘도 초창기에 미러리스는 펜타프리즘도 없었어요. 그냥 위가 잘린 그 일반적인 형태의 컴팩트 카메라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라이브 뷰 아까 봤던 것처럼 해서 펜타프리즘 형태처럼 보이는 액세서리를 달아가지고 요 뷰파인더로도 볼 수 있고 LCD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DSLR하고 그 뭐예요? 그 미러리스의 근본적인 차이가, 미러리스는
눈앞에 갖다 대면 센서가 있어갖고 뷰창으로 보이고 띄어내면 LCD로 보여서 이 LCD하고 이 파인더가 두 개가 있어서 굉장히 상황에 따라 뷰파인더도 보고 LCD도 보고 하면 사진을 찍어줄 수가 있지만 이 DSLR은요, LCD는 촬영을 하고 나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 보이지 촬영 상태에서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동영상을 찍으려고 돌리면은 뷰파인더 LCD가 보이지만 일반적인 스틸 사진 찍을 때는 LCD 자체는 잠겨져 있다. 그게 또 근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편리성 면에서는 제가 써본 경험으로 따지면 미러리스가 훨씬 더 요즘은 훨씬 편리하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갖고 있는 게 DSLR하고 미러리스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미러리스 카메라를 쓰시는지 DSLR을 쓰시는지를 자기 카메라를 보시고 내 거는 DSLR이구나 아니 미러리스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게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장단점도 같이 알고 계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크기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 손잡이 그림이 좀 튀어나온 건데 튀어나왔다라 그래도 이 폭 자체나 크기, 키부터 해서도 훨씬 소프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게 지금 후지에서 나온 아까 그 모델하고 좀 틀린 이런 반사식 형태처럼 생긴 후지에서 나온 미러리스 카메라고요. 이건 캐논 미러리스 카메라인데 이란 반사식 카메라인데 크기 자체가 이 미러리스하고 DSLR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서 휴대성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는 있다. 근데 렌즈를 같이 호환이 됩니다. 마운트가 틀리기 때문에 아답터를 써줘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이 DSLR에 썼던 렌즈가 미러리스에 사용이 돼요. 그래서 DSLR에 썼던 렌즈를 미러리스에 붙이면 바디보다 렌즈가 커갖고 좀 약간 불균형적인 느낌이 있긴 있지만 아무튼 바디 자체는 DSLR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이 디지털 카메라는 DSLR하고 미러리스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또 디지털 카메라를 구분하는 또 한 가지의 구조가 있는데요. 이미지 센서입니다. 이미지 센서는 뭡니까? 기계식 카메라, 필름 카메라에서는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이미지 센서죠.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하고 메모리 카드.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에서 이미지가 형성된 걸 임시로 저장하는 게 메모리 카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 센서 자체가 그러니까 필름하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이미지 센서인데 이 이미지 센서가 크기가 틀립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있었겠지만 풀프레임이라는 게 있고 크롭바디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풀프레임입니다. 이미지 센서 크기인데요. 풀프레임이고 요건 1.3배, 요건 1.6배 작은 요런 거니까 1.3배 대 1.6배 작은 거 요걸 크롭바디라고 얘기를 하고 이 풀프레임이라고 하는 이미지 센서를 갖고 있는 거 우리가 그냥 풀프레임 바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해서 풀프레임이다, 크롭바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풀프레임은 우리가 필름이 있습니다. 필름 35mm 필름이라고 그러고 소형 필름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24장짜리 36장짜리 이렇게 좀 연세가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코닥 골드 100 이렇게 나왔던 필름들 이런 걸 우리가 소형 필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필름의 이 화면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화면 사이즈가 가로가 24, 세로가 36이거든요. 그러니까 24mm, 36mm예요. 이렇게 24, 36의 화면 사이즈, 필름하고 똑같은 화면 사이즈를 갖고 있는 게 우리가 풀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필름의 한 카트의 화면 사이즈하고 똑같은 이미지 센서 크기를 갖고 있는 걸 풀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풀프레임보다 이미지 센서가 작은 걸 1.3이든 1.6이든 1.5든 간에 이미지 센서가 풀프레임보다 작은 걸 우리는 크롭바디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미지 센서에 따른 카메라의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24, 36의 이미지 센서를 갖고 있는 걸 풀프레임, 그거보다 작은 이미지 센서의 크기를 갖고 있는 걸 크롭바디라고 구분을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가 작은 카메라는 카메라 자체가 좀 더 작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메라 브랜드에 따라 보면은 특히 소니는 미러리스 카메라든 뭐든 가급적이면 풀프레임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지는 거의 다로 알고 있어요. 제가
후지에서 나온 디지털 카메라를 제가 전체 사용을 해보지는 않고 만져보지도 않았지만 이 제가 아는 거 상황에서는 후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크롭 바디로 알고 있습니다. 크롭 바디. 풀프레임 바디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매체마다 메이커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이 있는데, 그럼 크롭 바디가 좋으냐 풀프레임이 좋으냐라고 봤을 때 그건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지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크롭 바디보다 풀프레임 바디가 훨씬 더 좋았어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메이커들이 처음에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 땐 크롭 바디였어요. 그러다가 풀프레임 쪽으로 계속 밀어붙여서 지금은 이제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풀프레임 바디들이 일반화됐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지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크롭 바디만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초창기 디지털 사진에서는 뭡니까? 화소수라든가 이미지 센서의 퀄리티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필름으로 얘기하면 필름이 큰 게 훨씬 더 확대 묘사하기 좋듯이 크롭 바디보다는 풀프레임 바디가 훨씬 더 하이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던 게 사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롭 바디보다는 풀프레임 바디를 선호할 수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희처럼 사진을 오래 한 사람들은 렌즈의 나중에 잠깐 설명을 해드리는데, 렌즈의 화각이라는 게 초점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초점거리에 따라 화각이 틀려지는데요. 표준 광각 망원이라는 이렇게 렌즈가 구분이 되는데, 거기 옛날부터 써왔던 그런 화각에 대한 개념이 이게 머리에 완전히 메모리가 고정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크롭 바디의 초점거리나 화각이 풀프레임하고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초점거리가 짧아지다 보니까 같은 렌즈 풀프레임에서 50mm 렌즈를 크롭 바디에 끼게 되면 이게 75mm, 80mm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준 망원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같이 사진을 오래 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크롭 바디보다는 풀프레임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더 선호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렇게 따졌던 건데, 지금은 이거 이미지 센서의 퀄리티가 비싼 카메라든 싼 카메라든 굉장히 다 월등히 높아졌다. 화소수 자체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크롭 바디나 풀프레임에 대한 그런 결과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큰 차이는 없다라는 점이기라 크롭 바디가 좋고 풀프레임이 좋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지금도 크롭 바디가 풀프레임보다는 월등히 싸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카메라 바디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성에 따라 크롭 바디든 풀프레임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지, 꼭 풀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좋은 사진을 찍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과 망상은 버리셔야 된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망원 쪽의 효과가 크롭 바디는 훨씬 더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망원 쪽. 왜냐하면 초점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점거리,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지금 후지에서는 크롭 바디고요, 요게 지금 풀프레임 바디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얘가 월등히 커 보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후지가 1.5배가 작은가 그래요. 근데 평균적으로 1.5로 생각하시면 되고, 풀프레임 바디에 사용하던 렌즈를 크롭 바디에 쓰게 되면 평균적으로 1.5를 곱해주면 크롭 바디의 초점거리 렌즈가 나오는데, 이 초점거리라는 게 뭐냐면 렌즈의 중심에서 필름 면까지 요 거리를 우리가 초점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점거리. 그러니까 렌즈의 중심, 광학적인 중심에 꼭 정확하게 렌즈의 중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렌즈의 중앙부터 이 이미지 센서가 지나가는 요 면까지 거리가 초점거리고, 요 거리가 나중에 마지막 거의 다 되는 7번째인가 요 시간에 아마 렌즈의 초점거리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거리가 50mm면 50mm 렌즈라고 얘기고요, 100mm면 100mm 렌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이미지 센서, 그러니까 필름이라고 그려놨는데, 이 필름 이미지 센서의 대각선의 거리하고 렌즈의 초점거리가 같은
그런 거리면 요걸 우리가 표준 렌즈라고 얘기를 해서 일반적으로 풀프레임 바디에서는 50mm 렌즈가 표준 렌즈예요. 근데 크롭 바디는 지금 이게 풀프레임 바디라고 그러면 크롭 바디는 이거보다 만약에 1.5배 작다 그러면 지금 대각선의 거리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 35든 28mm든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8mm가 돼야 크롭 바디에서는 표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초점거리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표준 광각 망원의 개념이 풀프레임하고 크롭바디에선 차이가 있다. 그래갖고 이 초점거리가 이 짧기 때문에 대각선의 그 이미지 센서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입니까? 화각이 좁아 보여요. 풀프레임보다 같은 렌즈를 쓰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50mm를 꽂게 되면 75mm 정도의 화각을 가질 초점거리가 늘어난다. 그럼 50mm보다 75mm가 화각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무슨 효과가 강하다는 얘기입니까? 망원 렌즈의 효과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크롭 바디가. 그래서 우리가 렌즈를 나중에 여러분들도 뭐 하다가 렌즈를 자꾸 사면 안 되지만 렌즈를 한번 구경한다든가 쓰고 싶은가 해서 살려고 그러면 망원 쪽으로 갈수록 렌즈가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고퀄리티의 렌즈 같은 경우는 망원 쪽으로 하면 비싼데 이 크롭 바디를 쓰게 되면은 만약 200mm 꽂게 돼서 1.5가 작으면 350mm인가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초점거리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망원의 효과가 크롭 바디에서는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점을 이용해서 그렇다고 해서 크롭 바디가 와이드, 광각, 화각이 넓은 효과를 못 내는 건 아니에요. 초점거리가 짧은 와이드 렌즈를 써주면 되니까. 근데 하여튼 망원 효과는 일반적으로 풀프레임에 썼던 망원 렌즈를 더 초망원 렌즈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눈에 띄는 장점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갖고 선택을 해주는 거지. 남들이 풀프레임이 좋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그 풀프레임을 쓰고, 크롭 바디가 이미지 센서가 작아서 안 좋다니까 그걸 무시하고 한 갖고는 전혀 그건 절대 그 렌즈를 그러니까 카메라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물론 이미지 센서가 크면 이미지 센서가 작은 크롭 바디보다 뭐 모든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정보력도 뛰어나고 뭐 정밀도도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사진을 뽑아서 판단했을 때 정밀한 기계에 놓고 테스트하지 않는 한 지금 나와 있는 크롭 바디와 풀프레임의 차이는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힘들다라는 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비싼 돈 들여서 풀프레임을 선택하는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 크롭 바디로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그 줄인 돈만큼 뭐 카메라 렌즈 쪽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는 두 가지 종류, DSLR 미러리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 크기에 따라서 풀프레임이 있고 크롭 바디가 있다 해서 크롭 바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풀프레임보다 같은 초점거리 렌즈, 풀프레임의 같은 초점거리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크롭 바디는 망원 렌즈 효과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뭐 조류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쉽게 접근, 뭐 산악 사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접근해서 촬영하지 못하고 망원을 이용해서 부분을 좀 더 강조해야 되는 그런 사진을 찍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풀프레임 바디보다는 크롭 바디가 훨씬 강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 이미지 센서가 작다라고 해서 결코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꼭 이해하셔가지고 카메라 바디를 선택해 주시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이런 종류로 구분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카메라가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지를 아시고 자신의 카메라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겠죠.